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쭉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연속적인지 단발적인지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앞으로 쭉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대감을 더 불을 지피는 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뭐 연고점, 신고점 계속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하반기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단기든 아니면 중기든 네. 이게 반도체든 반도체가 아니든 어.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네. 사실 뭘 사더라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증시로 본다면 결국 이제 이 수급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상당히 가깝한 구간에 어쨌든 지금 1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네, 그 박스였죠. 갇혀 있다라고 본다면 네. 아무리 지수가 신고가를 가더라도 이거는 7개월 동안 조정이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이라 말할 수는 없고 결국에 이 조정의 끝을 1월 고점을 만든 게 외국인이라면 이게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보시면 다시 이걸 풀어야 되는 것도 외국인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어디를 풀 것이고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 이제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섹터별로 작년까지 나눠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경향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번에 특출나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유동성 장세를 보더라도 그 유동성 장세가 1기, 2기, 3기 깊어지면 실적 장세로 어떻게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 장세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냐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에도 똑같이 있어져 왔고 지금도 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은 특이하고 다르고 예전과 다를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패턴이라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네. 하는 행위는 그 심리에서 나온 행위는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반도체라는 부분을 팁을 드리면 결국에는 가격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어려지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서 어디를 추가로 공략할 수 있냐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는데 비중은 줄었는데 금액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단순하게 따진다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보유했던 물량에 대한 금액 대비라면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비중을 줄이는데 줄이는 와중에도 뭔가를 사야 된다면 얼마나 그 섹터가 메리트가 있어야 그걸 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섹터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렸을 때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분기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는 주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그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섹터가 줄어들고 그 섹터 내에서 가는 주도주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 줄어드는 가운데서 혜택을 받는 종목들은 시장을 뛰어넘는 아주 큰 아웃퍼폼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이제 가라앉는 건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증시였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벌어지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 삼성전자가 30%밖에 상승 못할 때 네.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가 뭐 20, 30배 상승했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주가 등락이 삼성전자와 단순히 비교해도 그 정도 났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 시기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인내를 어느 정도 보상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전략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냐 아니냐 그 이전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밀렸고 또 다 같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어떤 종목을 사도 좀 수월하게 수익이 났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좀 등락이 갈릴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뭐 못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는데 그 책임감까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 처음 썼거든요. 예. 그 반도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코로나19가 한창 깊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그 작년에 그 4만 원, 5만 원 초반대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정말 8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갈 것이고 맞아요. 네. 오버슈팅 나올 때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못 가고 9만 원 후반대에서 살짝 꺾였는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IT 섹터가 왜 이렇게 상당히 1월 달 이후에 어려워졌냐 보면 상당히 예측을 많이 빗나갔죠. 제 예측도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까지는 올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었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지난 1분기, 2분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7개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나 5G나 거기에 연관돼서 같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IT 부품, 뭐 MLCC 여러 가지 섹터들이 5G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상당히 빗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뭐 총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반도체는 당연히 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1분기 상당히 작년 말 이후 넘어왔던 1분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이 네. 2분기나 사실 이번 3분기를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항상 얘기했던 게 빠르면 8월 말이고 아니면 9월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보면 모바일 D램이나 서버용 D램 혹은 컴퓨터용 D램을 우리가 봤을 때 예측했던 뭐 20-30%의 가격 인상은 실제로 그만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고 3분기 이후에 이제 그게 좀 기대치가 이제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공급자가 가벼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실적은 3분기 그러니까 8월에 넘어가는 9월 이후부터 3분기 끝자락부터 상당히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뭐 대표는 AMD나 인텔 쪽을 보면 특히 AMD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거의 뭐 주가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면서 AMD 주가가 정말 하늘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면 이제 확연하게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추세선을 좀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위치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먼저 좀 불을 지폈다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던 이 반도체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부분과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치 드라마처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수급이 바뀌는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분간 이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이틀간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 정도 매수를 받은 이후에 네. 굉장히 급등했다가 오늘 살짝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장중에 수급이 거의 다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장 막판에 보면 동시효과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수급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때 매수했던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또 매수했습니다. 결국 장중에 눌림목을 만들고 장 마감할 때 IT 업종 쪽에서 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0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전 마지막
한 20-30분 전까지만 해도 IT 쪽에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1,500 플러스로 돌리면서 결국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려했던 뭐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하루 이틀 가면 바뀐다. 라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수급이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돌면 실적이 좋은 다른 쪽 섹터에도 수급이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리딩을 해주시고 있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 어떤 종목이 갈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이지환 전문가님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1, 2, 3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3부에 있을 종목 상담을 위해서 미리 좀 상담 내용을 접수를 할까 합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 샵 0082번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께서 종목 누구보다도 자세히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위원님과 연결이 되고 싶었는데 매번 놓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미리미리 빠르게 좀 접수를 해주시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 전체에 확대돼서 순환매가 돌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좀 사고 싶으면 종목을 작은 종목이 좋을까요? 큰 종목이 좋을까요? 늘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산다면 굳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위원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시장분께서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샀을 거야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이번에는 제가 좀 작은 종목을 샀습니다. 오. 작은 종목은 아닌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전공정 관련된 업체와 호공정 관련된 업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분명히 이제 주가가 반도체 쪽에 외기가 돌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 둘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메모리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을 턴시키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삼성전자 외 뚜렷한 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 의존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향성 제시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내포를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팹리스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호공정에서 지금 패키징 업체와 테스팅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어느 정도 영역을 나눌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적인 상황을 좀 본다면 그나마 그 안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역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호공정 업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공정 업체들은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고 테스팅이나 패키징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테스팅이나 패키징 업체들과 함께 장비까지 같이 관련돼 있는 업체면 사실 이제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전방 산업이나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를 놓고 봤을 때 장비 업체들이 지금은 가장 호황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슈퍼 사이클로 갔을 때 처음에는 소재나 부품 쪽 업체가 곽강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비 쪽 업체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호공 업체는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공용 업체는 계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고 아쉬울 때 쓰는 정도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대부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고 안 되는 물량들만 넘긴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때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호공정 업체들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공정 업체들이 이전과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호강 때문에 상당히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호공정 업체들 쪽에 주목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용 업체들 쪽에서도
장비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작년처럼 매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뭐 물으신다면 네. 일단 이 전방산업 쪽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상당히 출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소화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충분히 목표가를 당장에 스윙 투자에서 좀 잡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와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에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특별하게 장기적인 포션으로 당장 잡아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략하는 순서는 일단 호공정과 부품 장비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전방 산업 쪽으로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이 반도체 쪽에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위원님은 다른 쪽을 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힌트를 얻으셔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